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계절이 오면 손톱 옆에 하얗게 일어나는 거스러미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에이 고까짓 거 하며 톡하고 뜯어내 버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그 행동 하나가 심하면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고 심지어 손톱이 빠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위험 신호, 하지만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손가락 건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소중한 손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신체의 신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1차적인 방어막이죠. 그런데 이 방어막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작은 상처도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톱 옆 거스러미입니다. 의학적으로 거스러미는 조갑 주위의 피부가 건조해져서 일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유독 손톱 주변에 잘 생길까요? 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이며 동시에 외부 노출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물에 자주 닿기도 하고 비누나 세제 같은 화학물질에도 끊임없이 노출되죠. 이 과정에서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특히 손톱 주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얇고 예민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거스러미가 더 자주, 더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거스러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스러미가 생기면 일단 보기에도 싫고 옷이나 수건에 걸리면 따끔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니 여간 거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다수의 분이 이걸 뜯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손톱 옆 거스러미를 손으로 뜯는 행동은 내 손가락에 세균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거스러미를 잡고 뜯을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는 딱 그 부분만 깔끔하게 떨어지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스러미가 붙어있는 건강한 피부까지 같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게 말이죠. 아차 하는 순간 피가 맺히고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에 천연 방어막인 피부에 거대한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들이죠. 피부가 찢어진 틈으로 이 세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침투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여 세균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만약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침투한 세균의 숫자가 많다면 감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균 감염으로 인해 손발톱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학용어로 조갑주위염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손톱조, 갑옷갑, 주변주, 염증 염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손톱 갑옷 주변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뜻이죠. 흔히 생손알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 병에 걸리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조갑주위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손톱 주변이 발그레하게 부어오릅니다. 만지면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붓다가 말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균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증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증 부위가 벌겋게 퉁퉁 부어오르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욱신거립니다. 심해지면
염증 부위에 노란 고름이 차오르는 농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프고 고름 냄새가 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조갑주위염을 가벼운 염증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손톱 뿌리 쪽으로 깊숙이 진행되면 손톱 형성에 관여하는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톱이 변형되거나 심지어 손톱이 영구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 빠지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기능이 사라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염증이 손가락 전체, 심지어 손등이나 팔로 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은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작은 염증도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가락 하나 뜯었을 뿐인데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갑주위염이 생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가벼운 초기 단계라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소독하는 소독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기가 심하고 열감이 느껴지며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고름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세균 감염을 치료하고 고름이 찼다면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집에서 바늘로 고름을 짜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2차 감염을 유발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갑주위염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그리고 왜 절대로 손으로 거스러미를 뜯으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이겠죠. 애초에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생기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손가락 건강관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스러미가 생겼다면 절대로 뜯지 말고 잘라내야 합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손으로 뜯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눈에 거슬리더라도 꾹 참고 대신 깨끗한 손톱깎이나 미용 가위를 준비하세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하여 혹시 모를 세균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준비된 도구로 피부가 일어나 있는 부분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끔하게 잘라내십시오. 이때 핵심은 거스러미가 일어난 부위보다 너무 깊게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드리지 않고 죽은 피부 껍질만 살짝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잘라야 합니다. 둘째, 자른 후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거스러미를 잘라낸 부위는 아주 미세하지만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른 직후에는 소독제나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 세균 침투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보습제를 듬뿍 발라 해당 부위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셋째, 평소 손 피부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거스러미의 가장 큰 원인은 건조함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핸드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므로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핸드크림을 바르는 요령도 중요합니다. 그냥 손바닥에 슥슥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톱 주변과 손가락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손톱 주변 피부에 보습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거스러미가 생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잦은 네일아트나 세제 노출을 삼가야 합니다. 손톱을 아름답게 가꾸는 네일아트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큐티클을 과도하게 제거하거나 화학약품을 자주 사용하면 손톱 주변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거스러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세제가 직접 손에 닿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제는 피부의 유분을 앗아가 손을 극도로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피부가 너무 건조하여 살같이 트고 아플 정도라면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핸드크림을 평소보다 훨씬 듬뿍 사용해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분량으로 핸드크림을 짜서 손 전체에 아주 두껍게 바릅니다. 마치 팩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일회용 위생장갑을 끼고 1015분 정도 방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열 효과로 인해 핸드크림의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건조한 손을 몰라보게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실천하시면 거스러미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영양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C, E 등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손톱의 주성분인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살코기 등 질 좋은 단백질을 몇 끼 식사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 몸속부터 수분을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손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거스러미뿐만 아니라 손톱의 색깔, 모양, 두께의 변화 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손을 씻거나 핸드크림을 바를 때 내 손톱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손톱 옆 거스러미가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와 이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 하나가 내 몸 전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거스러미가 보이더라도 절대로 손으로 뜯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어 소중한 내 손 건강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든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유익한 정보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한 손 가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